예,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거스 히딩크 감독이 뭐 계속 한국 축구를 새 역사를 쓰면서도 계속 배고프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피가 3,500 누나까지 왔습니다만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갈망하고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한국금융연수원 김영익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최근의 시장 흐름들 또 남은 시장 전략들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뭐 자체적인 우리의 어떤 동력으로 사실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기나 미국 시장하고의 연동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경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미국 경기 자체는 둔화에 들어선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견조하다고 보십니까? 예,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 GDP의 69%가 소비인데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미국 그 소비 장기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 추세하고 실제 소비하고 보니까 올해부터 소비가 추세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미국 가계가 그동안 소득에 비해서 지출을 너무 늘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이 좀 높아졌어요. 네. 예, 그리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예,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거의 5년 동안 정체가 됐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소비가 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용 증가세도 많이 둔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다 또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물가는 다소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죠. 네. 예, 특히 그 소비 심리 지수라고 미시간 대학 보면요. 소비 심리 지수는 많이 약화됐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계가 느끼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 5월 미국 좀 한 1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졌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요인들을 반영해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9월에 내렸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9월 FOMC에는 적어도 올해 2번 정도는 확률이 꽤 높은 것처럼 기정사실처럼 얘기했다가 또 이제 엊그제 제롬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의원들 발언 보면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서 향후에 미국의 금리 정책의 경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앞으로 그 발표될 뭐 고용 소비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PC 물가, 예, 그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될 9월 고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제가 소위 테일러 준 측에서 이론적으로 적정 금리를 한번 추정해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 물가가 목표 물가보다 얼마나 넘느냐, 그다음에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를 구해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한 적정 금리가 한 3.7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단이 4.5에서 이번에 4.25% 내렸는데요. 예, 저는 앞으로 남은 2번 다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약간 미국도 이 경제 구조의 핵심인 소비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기업들이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는가? 결국은 또 미국은 계속해서 사실은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기 사이클 이런 게 있으면 호황과 불황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좀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연장해 가잖아요. 그 혁신이 요즘은 이제 AI 혁신 혁명인데 버블로는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 주가들은 계속 오르고 있고 AI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나 주식시장은 그걸 미리서 많이 반영했지 않느냐. 예, 요새 좀 미국 주가 뭐 고평가 여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좀 가대평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저는 뭐 미국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 흔히들 그 버핏 지수라고 그걸 보거든요. 예, 버핏 지수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어떤 거로 보느냐에 그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 2분기 보니까 329%입니다.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보통 한 200 이상 넘어가면 고밸류로 본다는 거 아닌가요, 기준이?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이후 평균이 19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역사상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예, 그리고 일부는 또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제가 똑같은 거 주식시장 총액을 대표적인 통화지표 M2 강의 통화로 한번 구해봤어요. 2000년 1분기 그때 IT 거품이 있었 때였죠. 그때 443%였는데요. 올 그 2분기 통계 보니까 454%로 그때보다 더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명목 GDP, M2 이런 거에 비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저는 가대평가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거품이 많이 생겼느냐 아니면 초기인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지표를 보면서 미리서 AI 혁명이 미국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여주신 굵직한 자료들만 보면 상당히 밸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럼 미국 주식 다 버려, 다 비워, 현금 가지고 있자 이러기에도 그게 항상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디까지 갈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을 다 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머릿속에 이런 그림들은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시작할 때도 지난 2년간의 이제 올 연초 기준입니다. 지난 2년간의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고 한국인의 아시아 증시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좀 미국 이외 지역으로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왔다가 또 다시 미국으로 가는 흐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그런 자금의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예, 저는 미국보다는 예. 앞으로 그 신흥시장, 우리 코스피가 더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작년 말부터 제가 뭐 미국 주식보다는 올해는 우리 주식 좀 투자 좀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맞아요. 여러 차례 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네. S&P 500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상관계수가 0.83이나 마이너스 0.83이나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 코스피가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지금 환율이 다시 그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 그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 비중 축소, 중국의 미 국채 매도 이런 걸 고려할 때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시작됐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몇 년은 그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미국 S&P 500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네. 뭐 베트남, 브라질, 심지어는 그 중국 주가도 미국 주가보다 올랐죠. 더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시작되지 않느냐. 근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가계, 뭐 우리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비중이 68%나 되더라고요. 해외 비중 가운데. 예, 해외 그렇죠? 투자, 네. 주식 네. 투자 네. 가운데 미국 비중이 68%인데요. 그거는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 그러네요. 예. 그거를 한 40% 이하로 줄이고 예. 신흥시장, 다른 신흥시장에도 투자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았겠죠. 그쪽에 그 좋았을 텐데, 네. 비중이 그러니까요. 해외 투자 가운데 거의 70% 가까운 거네. 약간 68%가 68%.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많긴 하네요.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것보다도 신흥시장,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갔으면 좋겠다. 그 러직이 여전하다고 하셨고요.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보여주신 건 이제 달러의 약세인데 네. 달러가 약세로 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원하는 강세로 가야 하거든요. 예. 단순하게 보면. 예. 근데 원하는 약세로 1,400원을 넘었으니까 도대체 예. 이게 무슨 문제냐. 그게 무슨 현상이냐. 또 시장에 미칠 영향. 예. 네. 그게 그 시점의 문제인데요. 예. 최근에 뭐 1,350원까지 떨어졌다가 1,400원까지 올랐죠. 네. 그런데 저는 1,480원이 이번 고점이었거든요. 네, 1,480원에서 이제 중기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죠. 그때 막 1,500원 간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올라간 거는 미국 저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뭐 금리를 많이 못 내릴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미국이 우리한테 그 3,500억 달러 현금으로 가져오라.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 저 외환위기까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통화 사업 하자는 얘기죠. 통화 사업 하자는 건데요. 그런 거 불안들이 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원 약간 넘을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1,480원에서 중기적으로는 저는 1,200원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원달러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인덱스, 위안, 엔,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걸 고려하면요.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난달 말 기준 한 14%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1,480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하면 1,300원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당장 거기 가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2008년, 2009년 외환위기 때 우리 환율이 1,59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3, 4년 지나니까 1,03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변동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1,200 얼마 앞을 1,200으로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생소한 지금 거죠. 1,300원 후반대 계속 있고 1,400원을 넘나드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보면 우리 환율은 강세기조로 그죠. 고점을 찍고 가는 트렌드에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환율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어떤 그런 주식시장이나 원화나 이 통화가치나 이런 게 이제 그 나라의 경기를 사실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올라온 바가 있고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도 경기 측면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경제를 볼 때 늘 구조적하고 단기 사이클 요인이 같이 봐야 되는데요. 구조적 요인을 보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 잠재성이 10%, 5%, 지금 1% 후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단기 순환이라는 건 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GDP가 1분기를 저점으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통계청이나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단기 순환을 보면 저는 1분기가 경기가 저점이었다. 확장 국면에 접어들고 이런 확장이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사실 요새 어디 제가 설명회 가면요. 많은 분들이 경기는 안 좋다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 질문인데요. 최강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이미 주가는 아마 고점 무렵에 있을 겁니다. 지금 최강 경기는 어려운데 통계상으로 경기가 저점을 치고 만만한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유, 반가운 소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뭐 자영업하거나 뭐 사업하는 친구들 만나면 뭐 다들 죽겠다고 그죠? 최강경이 너무 안 좋아서 뭐 IMF 조금 과장됐겠지만 IMF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순환 사이클의 소순환에서 보면 그게 조금 회복되는 국면에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측면에서만 보면 최근에 주가가 대선 이후에 오른 것들은 뭐 경기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정책의 기대감, 일본처럼 밸류업이나 어떤 자본시장의 그 개선, 상법 개정 이런 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추동을 가지면서 계속 가면서 지수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주주 우선 정책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이 지금 계획고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경제 지표로 우리 코스피를 평가하면요.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이런 거로 평가해보면 우리 코스피도 약간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올해 명목 GDP가 한 3.6% 성장하면서 우리 코스피가 3,200은 갈 것입니다. 계속 작년 말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에 우리 명목 코스피가 적정 주가가 명목 GDP 한 4.3 그러면 3,45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가 그거를 넘어서 버렸으니까 그런 거 제도 개편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지금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크게 이제 주가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이미 그 우리 주가도 약간 고평가 영역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 상승률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는 우리가 이제 경기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사이클로 보면 경기가 이제 약간 확장으로 들어섰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지금 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나 정책적인 걸 항상 이렇게 숫자로 경제 데이터로 따지시니까 그죠. 그런 거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꽤 많이 올라왔다, 반향했다 많이 예,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룸이 또 많지는 않다고 하시니까 앞 질문에 좋았다, 이번 질문에 또 힘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상황들이.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좀 그런 말씀의 근거라고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시 뭐 주식시장이 막 추세적으로 내리꽂고 붕괴하고 그런 그림은 또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네. 그림은 아닙니다. 네네.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섹터별로나 잘 되는 쪽으로의 이제 집중 내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이제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 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반도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수출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는데 예, 반도체는 2자릿수 증가하고 있고요. 네. 뭐 내년까지 제가 전망해 보면 반도체 수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우리 반도체 업종 주가, 특히 삼성전자가 그동안 부진하다가 많이 네.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반도체 수출 금액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상관계수가 0.83이나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런 걸 반영했지 않느냐. 예,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라는 게 올별로 계절성이 있거든요. 올별로 계절성을 보면은 9월에 많이 증가했다가 10월, 11월에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 약간 줄어들어요. 예. 이게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인데 아마 이런 걸 보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상관계수가 0.8 정도 되니까 네. 뭐 제가 전망하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 옳다면은 뭐 조금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다. 예, 예.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신 길에 전략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금은 미국보다는 신흥국 시장이 이제 괜찮고 그죠? 괜찮다고 하셨고 우리 시장도 전망은 좋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체력이나 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하셨고 예. 조금 애매한 그런 지점입니다.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리기도 없고 그러면 일단 그렇다고 이 주식이나 위험자산을 다 버릴 수도 없고 예, 그러면 그렇죠. 이제 안전자산과 좀 위험자산을 좀 섞어서 가져가는 게 좋은가요 지금은요? 예,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거의 45% 가까이 올랐는데요. 예, 저는 앞으로 연간 상승률이 5 내지 6% 정도라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섹터별로는 그렇죠. 여전히 반도체 잘 되고 뭐 조선 수출 잘 되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저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요. 네. 뭐 기대 수익률 낮추면서 배당 투자, 예. 뭐 자동차도 5% 배당 수익률을 내고 있고 최근 통신주 어렵지만은 이런 것들도 5% 네. 배당을 주거든요. 예, 그런 것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이 올해 40% 올랐는데 나머지 한 30%는 더 올라주기를 심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지금 오롯이 상승한 걸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어라지만 사실 그거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고민은 많은데 오늘 이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네. 배당 관련된 투자라든지 연말이니까 네. 그죠? 약간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까지. 네. 오늘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들하고요, 미국 우리 시장 전략들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